이어서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6.3 지방선거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전시장 후보 그리고 충남지사 후보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 부분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토론회 지켜보셨죠? 예. 예. 열기가 어땠습니까? 좀 뜨거웠습니까? 뭐 뜨겁다고 해야 되겠죠. 예. 나름 뭐 서로 공방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주로는 이제 앞서가는 후보라고 평가되는 허태정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하는 걸로 봐서는 대전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는 그런 걸로 봐서는 두 후보가 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 그 허태정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전임 시장이니까 뭐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안정감이라든지 뭐 경험을 강조를 했다면 예. 장종태 후보는 이제 서구청장도 했고 했으니까 행정 경험을 많이 강조했고 또 장철민 후보는 정권 패기 있고 그 뭐 비전 이런 걸 좀 강조하긴 했는데 예. 그 남는 거는 좀 그런 거보다는 다른 좀 네거티브 같은 그런 얘기만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또 기사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야 독자들도 좀 많이 보니까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거티브도 명백하게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예. 네거티브를 좀 품격 있게 할 수도 있는데 네거티브가 품격이 있습니까? 네, 그 품격 있게 하는 네거티브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요? 예. 아하.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본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조급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어허. 그 사실은 허태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두 후보가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장연대.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있었던 건지 사실은 그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사실 먼저 네거티브를 시작해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그 토론의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토론의 태도나 이런 그 순발력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장천일민 후보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주당 공천이 곧 그 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리고 사실은 또 약간 아쉬운 건 토론회가 그 경선 투표 전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토론회의 결과가 경선에 영향을 별로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 뭐 정치 고관여층들은 보셨겠습니다만, 네네. 그냥 일반 시민들은 이 경선 토론회를 얼마나 지켜봤는지 이 부분도 좀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 여기 그 토론회를 보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을까요? 아마 그 토론회보다는 사실은 그 경선에 참여하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이미 지지한 후보를 정해놨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토론회가 영향을 많이 안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시민들. 전화 투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고관여층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익숙한 이름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큰 영향은 없다. 네네. 일반 시민들에게는. 네. 근데 다만 그 논란이 됐던 것들이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에 SNS나 SNS 이런 데서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고 그리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결선으로 간다고 하면 이 토론회가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토론회 중에서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그리고 뭐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던 이런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작 포문을 장종태 후보가 먼저 허태정 후보를 공격하면서 예. 무능, 무소신, 무책임 산무 후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아하, 인용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장철민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돌려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장철민 후보가 이걸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장장연대를 해놓고서 왜 그랬을까요? 미리 좀 질문을 좀 알려주시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포문을 열어서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요권 토론에서. 이게 지금 이제 좀 날카로운 공방이 오게
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갖고 싸우는 것 중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가지고 좀 싸웠는데 장종태 후보가 허태정 후보가 이제 시장 시절에 그 결정을 미적미적 되면서 타임을 놓쳐가지고 미적미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예, 이제 리더는 뭐 결정을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해서 타임을 놓쳐서 4년 동안 착공이 안 됐고, 사업비도 7,500억에서 1조 5천억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했고요. 장철민 후보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지하철로 갔어야 되는데 트램을 결정하는 바람에 지금 공사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태정 후보는 트램 사업 결정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했다. 잘 안 되는 걸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돌파했는데 왜 그 책임을 저한테 하냐. 그리고 예산 늘어난 거는 그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노선을 조정해서 역을 많이 만들고 하면서 늘어난 건데 오히려 제가 더 잘한 건데 그거를 저한테 공격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움을 좀 했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그렇죠. 공약이었잖아요. 네,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뜨거웠던 문제는 장철민 후보의 주택 보유 문제, 부동산 문제 있었죠. 이주택 소유다. 뭐 이거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허태정 후보가 장철민 후보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고 세종에도 주택이 하나 있는데 동구에 전세로 살고 있다. 이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다주택 소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조와 맞지 않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장철민 후보가 이때 답변할 때 한 5초는 침묵을 했을걸요. 침묵을 다 하다가 한숨을 확 쉬면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건가요? 근데 정말 1억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답은 이제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허태정 후보가 질문을 약간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에 나와 있는 주택 보유 현황을 보니까 2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장철민 의원이 서울과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부인 명의의 상속받은 아파트이고 그 세종에 있는 아파트가 장철민 의원 소유의 아파트지만 거기에는 이제 부모님이 거주하시다가 지금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그 장모님과 그 장인이 4개월 간격으로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그 상속을 받게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상처가 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허태정 후보도 이제 사과를 하게 됐고 뭐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있었죠. 장철민 후보가 어떤 뭐 투자나 뭐 투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2채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한 채는 이제 장인 장모가 연속해서 돌아가시면서 그 부인한테 상속된 그런 집이고 또 세종에 있는 집은 역시 부모님이 지금 사시다가 매각하려고 내놓은데 매각이 안 된 그런 집이고. 그때 이제 그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허태정 후보가 잘 모르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용을 잘 알고 했으면 지금 앞에서 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2채가 가족에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해명을 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주분주분 얘기를 하면 그건 뭐 알아서 독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큰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확 질르니까 장철민 후보가 그거를 4개월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상속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기냐 하니까 그 듣는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정말 나쁜 질문이라고 들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최근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있었다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그 세종시 아파트는 부모님 소유가 아니고 장철민 의원 소유입니다. 소유의 부모님이 잠깐 사시다가 지금은 동구에 나와 계셔서 지금 그곳에서는 아마 이제 사모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상황을 알고 질문했으면 시민들도 그렇지 왜 그 동구에서 전세를 살면서 그쪽에 소유를 처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을 텐데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장철민 후보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세히 좀 들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1년 동안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고 지금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취지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유속 3년 전이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도 가보지 못했고 예. 그 뒤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했고 했다. 근데 이제 정리할 거다 그런 거고. 예.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 보고라도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팔려서 이제 4,5천만 원이라도 손해 보고 팔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를 냉정하게 좀 합리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면 될 일을 그렇죠. 좀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유권자들이 네. 예,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지금 대전시장 예비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이제 장종태, 장철민 의원 간 장장연대 이게 얼마나 큰 그 경선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이 토론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허태정 후보가 이게 1등이 자신 없어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시민의 동의가 없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야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장철민 후보와 장종태 후보는 그 대전 충남 통합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서 허태정 후보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둘이 연대를 하게 됐다. 그게 무슨 야합이냐, 정책적 연대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전체 토론의 분위기를 봤을 때 약간 허태정 후보가 앞서 있긴 한데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좀 주고 좀 있었던 것 같고. 쫓긴다라는 그런 느낌. 네네. 예. 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이 장장연대가 실제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기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일 경선 결과가 나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뭐 8시인가 7시에 발표하는 네, 것으로 저녁에. 되는데 예. 예. 만약에 그 허태정 후보가 허태정 후보뿐 아니라 누구든 50%를 못 넘기면 결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 결선 투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예. 그 결선 투표를 하는 이유는 앞서 있는 후보가 50% 이상의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다른 후보하고의 연대 또는 새로운 어떤 시도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인정을 받아라라는 취지가 이제 결선의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장연대든 아니면 허태정 후보가 다른 후보와의 연대든 이런 것들은 결선 과정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선에 가게 됐을 때 다른 두 후보가 합쳐지게 되면 그 득표력이 좀 떨어질 본인이 이제 그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럼 네. 더 적극적으로 결선 투표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제 기억상으로도 1차 경선 전에 이렇게 후보들 간에 연대하겠다. 이런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경선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뭐 한 후보가 탈락이 되고 또 한 후보가 50% 과반을 못 넘기면 탈락한 후보가 누구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모델이지 그렇죠. 않나. 네, 대체로 그런데 예. 그렇게 이제 그 사전에 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고 사후적으로 이제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가거나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하. 사전 연대가 안 되는데 예. 이번 경선은 허태정 후보가 뚜렷하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3위 후보가 연대하는 방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대전시장 후보 그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고 좀 그랬네. 그리고 만약에 결선에서 연대를 해서 지지자들이 한쪽으로 몰른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쉽게 뒤집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원들 중에 뭐 극렬 지지자,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우리 후보가 떨어졌지만 저쪽을 지지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 정도 지지자가 아닌 경우 있고요. 그렇죠.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 하는 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예, 영향을 받지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확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는 두 후보가 굉장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결과를 보면 예, 그 충남지사 후보 얘기도 좀 그러면 예, 예. 본격적으로 해보죠. 충남지사 후보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그 토론회도 대전 시장 예비 후보 토론회 보다 공방이 더 치열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치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거티브 치열하지 공방 가지고 굉장히 네. 좀 예. 날선 공방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대전시장 후보가 더 싸늘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어요? 예. 예. 왜냐하면 좀 양반들 같이 좀 세 분들이 좀 그랬고 특히 나소열 후보가 거의 뭐 전투력이 없는 것 같이 토론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는 좀 훨씬 부드럽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토론회 자체에서는 그 네거티브 공방을 막 서로 주고받지 않았고 예.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 오늘 이제 사실은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공방이 훨씬 더 날카로웠죠. 예. 저는 이제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회는 그 방송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기사로만 봤거든요. 기사로만 그 본 체감도는 같은 당 후보들끼리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것을 봤거든요. 예,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양승조 후보 쪽에서 계속 공격을 했던 박수현 후보의 그 헤비타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양승조 후보가 질문하지 않았고 그 박수현 후보가 주도권 토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했으니 내가 오늘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본인이 이제 꺼낸 거죠.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 있었죠. 전략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토론회 아마 박수현 후보는 굉장히 그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토론회에서 질문해주면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장외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밝힐 수밖에 없다. 그건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 토론회에서 해명을 하겠다. 네. 미리 그 선언 미리 이제 마음 먹고 그렇게 나온 거죠. 미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박수현 후보가 토론회에서 본인이 밝히겠다. 토론회에서 질문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밝힌 내용은 뭡니까? 내연 사생활 부분은 언론에서 다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그 두 가지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수현 후보가. 첫 번째는 나왔으니까 얘기해드리면 내연녀 의혹이 이게 검찰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그 서류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하나 그 헤비타트 그 문제도 거기 이제 불법 자금을 기부금을 했다는 것도 없다 혐의가 없다라는 거를 경찰에 확인해준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도 이제 네거티브 공격을 하니까 아예 그냥 생방에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끝내려고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왔는데 양승조 후보가 나는 질문하려고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언제 네거티브 했다고 그러냐. 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감정 싸움이 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후보가 화가 나서 그럼 내가 다른 이야기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전에 국민의힘에서 양승조 후보를 공격했던 또 사생활 문제 얘기를 성추행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제 또 양승조 후보도 화가 나가지고 그게 네거티브다 이렇게 된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이게 통일교 사진 문제. 네. 어쨌든 그 감정이 씻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 양승조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서 사생활 문제에 대한 해명은 도민이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헤비타드 관련해서는 검찰의 재조사 명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공격을 하게 됐고 그것을 받아서 박수현 캠프의 박정현 전 부여 군수가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서로 또 오늘 공방을 주고받았죠. 장외 공방이 더 치열했군요. 그러니까. 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요모 관계는 그건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로 다 처리가 된 거잖아요. 사건 종결된 사안들이잖아요. 사생활 문제는 그렇게 종결이 됐고 헤비타드 부분은 오늘 이제 양승조 지사는 주장한 거는 그 검찰 재조사 명령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박수현 후보는 이제 그게 윤석열 정부 때 자신을 출마하지 못하려고 하는 사실 검찰의 표적수사였다. 표적수사 공작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 논란이 끝날 것 같지가 않죠. 계속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면. 선거 때는 계속해서 서로 이제 공방을 펼치겠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네네.
토론회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나수열 후보가 이제 전투력 없이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나수열 후보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긴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충남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들을 없애면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정의로운 전환.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론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그러니까 토론회가 정책 토론회보다는 결국은 이제 서로 그렇죠. 예, 개인적인 그리고 양승조 사생활과 관련된 공방. 양승조 후보도 그 충남의 그 어떤 그 기업 유치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천안하산 지역의 전력 수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토론되지 않고 그것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나오긴 했는데 토론되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도 그렇고 충남지사 후보 토론회도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자기들의 비전을 내놓고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공회전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전임 시장이나 전임 도지사가 자기가 시장 도지사 할 때 했었던 얘기들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이야기를 서로 해야 맞습니다. 이게 공방이 되고 서로 비전 경쟁을 할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더라고요. 토론회가 늘 보면 미래지향적 토론회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행적과 관련된 서로 이런 네거티브 공방.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더, 이 토론회 전체를, 뭐,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토론회가 뭐 유의미할까 뭐. 아무래도 네거티브가 네거티브가 그 유권자들의 각인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토론회죠. 예. 아니, 같은 당 후보들끼리도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이 이게 치열한데, 이게 본선에 가서 서로 다른 당 후보들 간의 이 토론회가 열리면, 이건 뭐, 불보듯 더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진 못했는데, 예.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당 안에서의 네거티브 공방이 본선에 뭐 지금 분위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본선에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워낙 후보들도 많고 그리고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뉴스가 없어요, 관련해서. 좀 그렇죠. 현역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예. 대신 이제 구청장 그 후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좀 돼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제 대전 서구청장 경선 문제인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서철모 구청장. 네. 그런데 예. 이제 공관위에서 그 한 명의 후보를 더 그 경선을 붙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김현우 후보인데 이분이 경선을 주자를 포기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서철모 구청장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계속 경선 후보로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본인은 사퇴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의혹 제기하는 주 내용은 그 비서실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의혹 이런 걸로 이제 검찰에서 송치가 돼 있고 예. 또한 그 서철모 청장과 그 아내분 이런 분들도 의혹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관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위가 그냥 후보로 경선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계속 논란이 많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철모 구청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죠. 예. 그 김현우 그 후보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곧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할 테니까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죠. 그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선 지자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은 그냥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서철모 구청장으로 구청장이 예, 구청장 후보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네. 예, 국민의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문제 제기 뭐 지금 경찰까지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수사를 좀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비서실장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고. 의혹에 대해서. 예, 서구청이 뭐 압수수색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김현우 후보 주장이 이겁니다. 수사가 계속되면 다음 이게 혹시 당선이 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공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주장이죠. 예. 근데 그거를 그 예비 후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왜 그분은 포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 서철모 구청장이 이 경선 자격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마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이제 네,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했는데 막상 이제 경선을 하라고 하면 예. 그 경선에서는 서철모 구청장을 이기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면 중앙당에서 공천하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공천을 하나요? 국민의힘은 50만 이상 되는 그 기초단체는 중앙당에서 하고요. 50만 미만은 시도당에서 합니다. 서구가 50만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예. 그 대전시당에서 공천합니다. 대전시당에서? 네. 예. 어쨌든 이제 그 민주당은 다음 주면 후보들이 대전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 후보들이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뭐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천을 확정 지은 상태고 다음 주 이후부터는 또 현역과 또 이제 도전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또 펼쳐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알겠습니다. 결선을 가게 되면 4월 중순까지 갈 거고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관련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장안의 이슈였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5시엔 대사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곡으로 시인과 총장의 풍경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